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중요 사항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주범 김만배 씨가 2025년까지 1천억 원을 유동규 내에게 전달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두를 했는데, 네. 뭐 개선 장군이 이렇게 행차하는 것처럼 예. 아주 요란하게 출두를 했어요. 네, 자홍군 우청래라는 예. 말이 나오던데.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뒤에 뭐 장경태, 김남국, 고민정 뭐 우리가 익히 하는 그런 숱한 그런 의원들도 역시 병풍처럼 서 있었고요. 제가 딱 뭐가 떠올랐냐면 영화 혹시 범죄와의 전쟁 아십니까? 예, 예. 뭐 저 최민식하고 그다음에 하정우 나오고 그 장면 포스터가 온갖 조폭들이 한 30명이 딱 그 어깨 하면서 예. 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고 그 영화의 부제가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거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그 느낌. 그러니까 완전 30여 명, 40여 명이 조폭들이 딱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 지지자들은 뒤에 탁 이렇게 또 따르고 한 5, 600명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개선 장군 행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 성남지청을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걸어서 이렇게 언덕 뛰는 모양이에요. 한 네네. 100여 미터 약간 언덕. 가는데 한 16분 걸리고 그렇죠. 8장짜리 입장문을 미리 써갖고 낭독을 했죠. 네네. 그런데 대개 이렇게 좀 고위 인사라든가 정부라든가 네네. 정치권에 또는 뭐 재벌 그룹 회장들은 그렇게 검찰에 뭐 조사받으러 가면은 거기 기관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지검이면 중앙지검장 네. 또는 뭐 지청이면 지청장하고 네. 간단히 티타임을 하는데 이재명은 그렇죠. 또 티타임도 거부해버렸다고 그러나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감히 제1당인데 어디 지청장 브레이가 나오고 티타임에 검찰총장 나와. 아니면 검찰총장이란 내 차를 마시지 지청장하고는 안 마시겠어. 좀 초조해서 그러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제가 생각해 보면 원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물급 인사가 예. 포토라인에 딱 섰을 때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는 교과서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검찰에 들어가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검찰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대부분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구구절절히 언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중에 방어를 못한다. 그 말에 어떤 실수가 나온다. 그게 기록에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검사하고 1대1로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미리 밉보일 필요가 없다. 어떤 자기의 사견을 밝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서 말을 억제시키고 검찰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데 어저께는 완전히 A4 용지 5장으로 9분에서 10분 가까이 그걸 다 읽었어요. 구구절절히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방어 논리들을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하기 전에 자기의 방어 논리를 밝힌 사람은 전 처음이라고 봐요. 거의. 그리고 검찰을 아주 그냥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네. 함정을 파놓고 검찰 공화국이고 쿠데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너네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어저께 A4 용지 입장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기소다. 법정에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답정 기소죠. 기소. 답정너가 기소. 아니라 답정 기소. 그러니까 차를 안 마신 것도 딱 저는 이거예요. 내가 사실 억지로 여론 눈치 보면서 오긴 왔지만 내가 너네를 인정하지 않아. 너네하고 내가 무슨 얘기 안 해도 돼. 야, 진술서 여기 있어. 빨리빨리 끝내고 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차를 마신다 안 마신다 이거는 왜 검찰의 소환에 대해서 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 모든 시스템을. 근데
불려는 왔지만 내가 너희하고 이렇게 모든 그런 과정을 너희의 주도하에서 내가 하나씩 응하지 않겠어 라는 선언적 의미겠죠. 그러면 당당히 나가서 설명을 하겠다.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허언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니, 엄포를 친 건가? 당당히 임하겠다. 위세를 부린 건가? 그렇죠. 당당히 임하겠다는 사람이 아니 40명 왜 대동하고 와요? 그러니까요. 혼자 와야 당당한 거지. 응? 되게 쫄릴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 뒤에 이렇게 있으면 조금 위로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혼장담을 해놨는데 혼자 가려니까 영경 발걸음이 용기가 떨어지죠. 없다. 혼자 갈 용기가 없다.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네. 지지자들이 있어야 돼. 표정 관리가 된다. 어쨌든 당당히 임한 것 같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당당히 임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이 검찰에 대한 질문에 당당히 내가 답변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사실은 당당하지 못했다. 뭐 때로 몰려가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용기를 거기서 얻어갔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수사에, 그러니까 이 신문에 응했을 때 두 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 진술서에 있습니다. 진술서를 갖고 갔거든요. 가름하겠다. 네,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그 진술서에 다 있다. 가름하겠다라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한테 이 불리한 것, 즉 진술서에 없는 내용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왜 내 의견을 묻느냐. 의견을 팩트에 대해서만 뭐 얘기를 해라. 그런데 왜 의견을 묻느냐 하면서 회피해 나갔다는 겁니다. 드릴 말씀 없다. 모르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나중에 재판을 대비해서 괜히 검찰에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그렇다고 검찰이 그러냐 할 것도 같지 않으니까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이렇게 뭐 법정에서 좀 이야기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네네. 그런데 그 유민종 형사 3부장이 직접 이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진상과 관련해서 네이버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네이버하고 시청에서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들 이런 걸 협상해 갖고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건 딱 들이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이죠. 왜냐하면, 자,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지금 그 이재명이 막 뭐 설명을 하고 막 입장문에서 했는데 결정적인 걸 들이민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재명이 앞으로 나머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모든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단초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 모든 신문들에 어저께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 아침 다 실렸는데 조선일보만 이게 있어요. 네, 다른 그러니까요. 신문 다 동아, 뭐 한겨레 뭐다 없더라고요. 다 뒤져봤는데 다 진술 거부했다 뭐 이런 내용만 있는데 예. 단독으로 조선일보가 한 대목만 딱 가지고 온 겁니다. 저는 여기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정진상을 버렸구나. 네. 정진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겠구나 라는 단초가 나옵니다. 자,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이 이걸 당황했을 거예요. 또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언론에 없는 얘기거든요. 즉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의 내용이 뭐냐면 네이버 내에서 쓴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내가 정진상을 만났는데 정진상이 이렇게 요구하더라. 그래서 그런 요구를 어떻게 들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빼박이죠. 네. 지금 그 전에 입장문에서 들어가기 직전 입장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시와 성남FC는 다른 문제다. 그렇죠. 별개의 문제다. 시는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만 담당을 했고 FC는 성남FC는 광고비를 받았다. 이걸 연결시키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그대로 정진상은 성남FC 단장이 아니잖아요. 이 시의 정책비서관이잖아요. 근데 시의 정책비서관이 네이버한테 얼마 내나 뭐 이거를 이렇게 해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가 적혀 있는 걸 딱 보고 이재명은 어떻게 했느냐? 난 모르는 일인데 정진상이 그걸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가 처음 않는다. 본다. 뭐 이렇게. 나는 처음 본다.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제가 그 이미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간 협약서에 이재명과 정진상이 사인하고 이쪽에서는 네이버와 한상임 있죠. 네. 이 사자간 협약서에 사인한 그 증거가 있어요. 네. 이 언론에 이미 뭐 오래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정진상과 이재명이 사인한 게 있는데 난 모르는 사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재명이 정진상한테 다 떠넘겨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정진상이 다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꼬리를 자른 거죠. 그렇죠. 난 몰라. 난 몰라. 언제 정진상이가 그런 일을 했어? 그 나쁜 놈이네. 그랬어?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죠. 김문기 몰라. 유동규 측근 아니야. 유동규가 그런 나쁜 짓을 했어? 난 몰라.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가 이제 정진상과 김영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예. 이자들이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으면 딴 말도 안 해. 깨끗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정진상이 성남FC에서 이 사람은 성남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이 내부 고발, 그러니까 그 당시 성남FC 직원이 한 내부 고발에 고발 문건이 나왔었죠. 예, 몇 달 전에. 그래갖고 그렇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거 보면은 완전히 거기서 황제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정진상이 그때 어떤 식으로 놀았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공무원들이가 술을 먹고 성남 FC 카드 법인 카드로 쓰고 예, 예.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면 자기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남 FC가 그 외국 저 훈련 하러 갔을 때 그 방에 예? 숙소에 같이 들어가서 자고 이런 식의 아주 지저분한 그야말로 지저분한 행동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거든요. 또 유동규가 얘기했잖아요. 얼만큼 내가 룸살롱 데리고 갔는지 다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놀던 자들이니까 지금 꼬리가 안 밟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놀던 자들이 뭐 이게 이런 어떤 이런 성남 FC 이런 문제들을 아주 정말 정밀하게 정말 숨겨놨겠습니까? 다 드러나니까 딱 하는 말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야?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성남 FC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지단은 다르다. 나하고는 그건 별도 법이니까 아무 관계 없다 그러는데 성남 FC의 구단주가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구단주는 정진상 아니에요. 네네. 그것을 성남 FC의 대표로 했던 곽선우 전 대표가 증명을 했잖아요. 네네. 이재명이가 나한테 네네. 뭐 모든 것은 정진상이하고 상의해라. 네네. 그래갖고 정진상이가 자기하고 상의도 않고 전부 결정해갖고 이재명하고 해서 성남 FC를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그 네이버와 정진상 간의 그런 그 협약서 이것만 하더라도 특혜를 주고 그러면 돈 얼마 달라.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 빼박인 증거들이 하나 둘이 아닌데 일단 우리 뭐 증거야 우리가 차고 넘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정진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 거죠. 정진상과 김용이 그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과 정말 도원 결의를 다시 하면서 너네 들어가더라도 절대 불지 마라 라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사실상 검찰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몇 년 살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예. 이 액수가 이 지금 뭐 몇천억이잖아요. 지금 428억 말고도 뭐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 뭐 천억을 유동규 내에 넘긴다 어쩐다 하는데 그 유동규 내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예요. 뭐 이재명은 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한테 갈 거다라는 말을 안 하는 순간 자기는 30년, 40년을 감옥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진상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아마 어제 검찰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히든카드는 거의 내놓지를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 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내용들만 주로 문답을 한 것 같고 검찰도 히든카드를 가지고 이제 재판에 가서 내놔야 이재명도 꼼짝을 못 하는 건데 우리가 언론에 그동안 보도된 것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는 두산건설과 관련해서 네네. 두산중공업 그 고위 임원. 네. 이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모회사거든요. 그 지분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 2013년 8월에
고위 임원하고 두산중공업 그리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 네. 아마 뭐 성남의 그 중진 의원 누구 하면 다 알 사람이니까. 알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재명하고 만나 가지고 네. 거기서 그 용도 변경 그 대한 청탁 합의가. 요구를 예, 했다는 거고 예.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모임이 그러니까 조찬을 했다는 거죠. 네네. 조찬 후에 바로 정진상이가 두산건설 측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문건까지 다 있잖아요. 네네. 확보한 문건이 있고 거기에 이재명이가 친풀 메모까지 한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내용들은 아마 어제 이재명한테 들이대고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히든카드로 검찰은 갖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재판에서 제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빼박 그 증거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서 조찬하고 협의 다 끝내놓고 정진상이 실무적으로 갔을 예. 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성남시의 그 공무원들에게 자 검토해봐 했을 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 성남 FC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두산건설의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그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별개 완전 별개인데 왜 그 기부 체납을 그럼. 시민들한테 가야 돼? 그 공익적인 것이고 네. 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성남 FC가 그 돈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메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되돌리면서 이재명이 직접 그러면 주체가 될 수 없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차익 같은 것들을 성남 FC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라. 그래서 그 메모까지 있다는데 나중에 그런 문서가 있었습니까? 그 정진상이가 만든 모양이에요.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정진상이 다 했다라는 방향으로 나머지 대장동이니 뭐니 모든 사건을 다 정진상한테 떠넘기겠다라는 그런 암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검찰은 이재명을 다시 부르지는 않을 거고요. 네. 이제 사실상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향후 처리 문제인데 한쪽에서는 바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어차피 169석 가져서 체포영장 보내봤자 부결될 거니까 자칫하면 뭐 쇼하느냐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박홍근이는 미리 그렇게 선수를 쳤던데 증거인멸 토지 우려가 없는데 구속할 까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찰이 그냥 바로 불구속 기소 조만간 설 전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 치고 한동훈이 이제 체포영장 국회에다 내서 또 가서 제안 설명하고 이런 수순을 그러니까 정도를 밟을 거다. 어느 쪽이 될까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박홍근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다. 박홍근이가 좀 딸랑딸랑이잖아요. 네, 언제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뭐랄까요 잠수하면서 토끼 같은 건, 그 카나리 같은 건, 이렇게 거의 이 공기가 없을 때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네. 좀 가볍잖아요. 가볍고 가볍죠.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하는, 빨리빨리 해서 뭔가 자기가 이제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인데 어저께 나오자마자 그것도 거의 나오자마자 원내대표가 저기 구속 안 할 거야 라는 건 거꾸로 구속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그래서 미리 약을 치는 그런 설레발을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또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계속 기자들한테 공언한 게 모든 것들을 정무적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안 친다는 거는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죠. 그렇죠. 그 다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임시국회가 있는데 굳이 이걸 계속하면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정무적 어떤 판단이 개입되는 그런 그 결과인데 전자로 한다면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서 노웅래 체포 동의서에서 보여준 태도라든지 그 다음부터 민주당과의 설전을 벌이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정도대로 가겠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찰의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건 민주당의 할 일이다. 그렇죠. 그대로 네. 갈 가능성이 저는 그래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더라도 대장동의 또 할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 예. 뭐 계속 있죠. 유례도 있고, 네네. 백현동도 있고. 그래서 우상호가 또 설레발을 좀 쳤지 않습니까? 네, 네. 제1야당 당대표가 구속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는데, 나라가 뒤집어지나요? 아니 이게 한 글자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뭐가 뭐냐면 빠졌나요? 이 제일 이번에 이재명을 안 구속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안 구속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안자를 빼버리고 막. 그럼요, 안자를 빼버렸죠. 이렇게까지 혐의가 많은 예. 그런 이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그런 정치인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의 잘못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이래서 개항을 해 나갔구나. 그렇죠. 이래서 당 대표도 출마해 나갔구나. 욕을 먹는 것까지. 왜? 지금 논리가 다 당 대표를 그러니까 이 내용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감히 당대표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방탄국회를 왜 만들었는지를 스스로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죠. 임시국회를 왜 바로 지금 1월 달에는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죠. 서울도 있고 예. 국회의원들은 서울 전후에 얼마큼 지역구에 내려가서 열심히 자기가 예산 따온 거 또 홍보도 하고 네네. 또 인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차기 선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월 달은 대개 그렇습니다. 예, 예. 1, 2월 그 사이에는 임시국회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국회가 논다는 어떤 비난이 쇄도하자 9월 정기국회 이외에 2, 4, 8에 임시국회를 연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국회법에. 그러니까 1월하고 7월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월하고 7월, 특히 1월에 임시국회를 연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예산국회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딱 끝나자마자 자신들이 해야 될 거, 왜 자기 지역구 관리나 혹은 외유를 많이 가죠. 예. 외국에 외유를. 뭐 현장 탐방한다고. 그런 시간이 바로 1월인데 그때 바로 끝나자마자 1월에 연다는 건 특정한 어떤 이유가 정말 있지 않고는 열지 않죠. 뭐 이재명 방탄하려고 연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특별한 이유가 민주당한테는 있었겠지만요. 예, 그렇습니다.